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최근 통과된 OBBB 법안. 이게 테슬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뭐 정부 지출 전반에 대한 거긴 한데 전기차 관련 조항들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 전기차 세금 혜택 변화부터 시작해서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움직임까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법안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명확하게 풀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테슬라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그 전기차 세액공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9월 30일, 이날부터 7,5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 가격이 확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구매 비용이 1,000만 원이 뛰는 거니까요. 이게 과거에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었을 때 판매량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럼 9월까지는 어떻게든 혜택 받으려고 막차 수요가 좀 몰리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3분기 판매는 반짝 늘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당신의 전기차 구매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현재 순수 전기차만 팔아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사실상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아직 적자 상태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OBBB 법안이 통과되면서 음. 자금 조달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은 파산 위험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의도치 않게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더 공고히 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약간 경쟁사 퇴출 장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도 4분기 실적은 좀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경쟁자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시장 재편 가능성?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사려는 당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다음 차 선택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이 보조금 폐지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요즘 그 저가형 모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팔릴 만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 예를 들면 모델 2 같은 그런 차량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죠. 이걸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생산 능력?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가격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높아진 가격표를 소비자들이 납득하게 하려면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될 거라는 거죠. FSD. 네. 이 FSD 기술 발전 속도나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이 판매량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그 하드웨어 판매 중심, 이걸 테슬라 2.0이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오는 어려움을 이제 소프트웨어랑 저가 차량 중심의 테슬라 3.0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테슬라 3.0 시대로의 전환이 빨라져야 한다. 그럼 세금 혜택 말고 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다른 조항들도 많을 텐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이라고 하죠. 여기에 주던 30% 세액 공제도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미국 내 탄소 배출권 시장, 이게 사실상 문을 닫게 돼요. 탄소 배출권이요? 예전에 이게 테슬라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않았나요?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와, 30%면 정말 컸죠. 분명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순이익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사라지더라도 유럽이나 중국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장이 있군요. 네, UBS 같은 데서는 2025년에는 유럽에서만 테슬라가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보조금은 좀 조건이 붙어요. 미국산 부품 비율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마침 테슬라가 지금 북미의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이 기준을 맞추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지켜볼 만합니다. 아, 배터리 공장 건설이 또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OBB 법안 통과되면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심지어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지지율도 꽤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참 큰 변수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에 트위터, 지금은 X죠. 이걸 인수할 때도 뭐 엄청난 비판이랑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네, 엄청났죠. 근데 결국에는 이걸 정보 채널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하고 또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치적인 행보 역시 뭐 단기적인 논란이나 비판보다는 머스크가 그리는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큰 그림이라. 물론 뭐 테슬라에 투자하시거나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불안 요소죠. 네.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 OBBB 법안이라는 게 테슬라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과제, 그러니까 세금 혜택 종료나 탄소 배출권 수익 감소 같은 어려움을 주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환경이 재편되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저가 모델 출시와 그 FSD 같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환경은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이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에도 보면 머스크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왔잖아요. 그런 그의 행보를 보면 이번 신당 창당 움직임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 리스크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X, 트위터 인수 때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의 영향력이나 테슬라 생태계를 더 강화하려는 또 다른 전략적인 포석, 뭐 그런 걸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겠습니까?